송성구의 뉴스 브리핑. 어제 연방하원은 코로나19 구제책으로 1인당 $600 대신 $2,000로 현금 지원금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에 투표해 찬성 275대, 반대 134로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이 거의 대부분 찬성표를 던진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이번 결의안이 현금 지원금을 높이는 내용만 담고 또 다른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사항인 불필요한 예산 항목 삭제가 포함되지 않을 경우 만장일치로 반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44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고 20명의 공화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결의안 통과를 도왔습니다. 이제 결의안은 상원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상원에서 과반을 차지한 공화당 의원들은 현금 지원금을 올릴 경우 발생하는 $4,670억 달러의 추가 예산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연 이 결의안이 상원에서 표결의 3분의 2 이상을 얻어 통과될지 주목됩니다. 펜실베이니아주 공화당 의원들은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11월 3일 투표한 총 유권자 수와 공식 카운티 선거 결과에서 문제가 되는 불일치를 발견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 국무부에 따르면 총 696만 2,607표가 투표됐는데 DOS 슈어 시스템 기록에는 총 투표자가 676만 230명에 불과해 투표한 유권자보다 투표용지가 20만 2,377표나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주 의원들은 조사 결과에 대해 선거 자료를 광범위하게 분석한 결과 개수된 총 투표수와 투표한 유권자 수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어떻게 주 국무장관과 주지사가 이를 인증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면서 이 수치들은 앞뒤가 맞지 않으며 펜실베이니아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한 인주는 완전히 시기상조였고 확인되지 않았으며 잘못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하원은 어제 2021 회계년도 국방수권법에 트럼프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을 무효화하는 결의안을 찬성 322대, 반대 87로 재의결했습니다. 재의결을 위해선 상원에서도 3분의 2 찬성이 필요한데 버니 샌더스 의원이 현금 지원금을 $2,000로 인상하는 결의안을 상원이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국방수권법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필리버스터에 들어가겠다는 등 강한 의지를 내비쳐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신품위법 230조가 국가안보에 해를 끼친다며 230조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국방수권법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연방재무부는 미국 투자자가 중국군 통제 아래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기업의 유가증권을 매입하지 못하도록 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관련해 세부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이 행정명령은 국방부가 중국군의 지원을 받는다고 지정한 중국 기업 31곳의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을 제지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내년 1월 11일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재무부는 이 행정명령이 미국의 상장기수 펀드와 인덱스 펀드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미국 투자자의 유가증권 매입이 금지되는 중국 기업에 중국군이 소유했거나 통제한다고 지정된 중국 기업의 계열사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광범위한 휴교 사태로 인해 홈스쿨링과 기타 대안 교육 방법을 찾는 학생들에게 장학기금을 제공하라는 행정명령에 어제 서명했습니다. 이 장학금은 대면 수업으로부터 거절당한 학생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가정에게 기존의 보건복지부 산하 커뮤니티 서비스 블록 그랜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공됩니다. 이 돈은 사립 또는 부설학교, 홈스쿨링, 러닝팟, 특수교육, 치료를 포함한 서비스, 개인교습 또는 교정교육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9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안을 승인한 후에 나왔다고 에폭타임스는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문에서 불행히도 미국의 모든 공립학교 학생들의 50% 이상이 올가을 원격으로 학교에 입학했다면서 장애 학생을 포함한 이 아이들은 공교육 시스템이 실제 학습 방법을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일요일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안에 서명하면서 불필요한 해외 원조 예산을 파기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하원은 해당 예산에 대한 언급 없이 국민에 대한 현금 지원금을 $2,000로 올리는 내용만 결의안에 담아 통과시켰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당시 1974년 지출정지 통제법을 언급하면서 대통령 직권으로 해당 항목을 파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언급한 섹션 683조는 오바마 대통령과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에는 사용되지 않았던 것이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18년에도 최대 $600억 달러의 예산을 $154억 달러로 삭감해 의회에 되돌려보내는 등 적절히 활용해왔던 것입니다. 워싱턴 이그제미너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출정지 통제법 카드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대통령 직권으로는 45일만 정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델라웨어에서 컴퓨터 수리점을 운영했던 존 폴 맥 아이작 씨는 어제 플로리다 남부 지역에서 트위터가 자신을 해커로 분류했다는 이유로 사업을 중단해야만 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이작 씨는 헌터 바이든의 노트북을 줄리아니 변호사에게 전달했던 인물로 당시 이 노트북은 뉴욕 포스트가 특정 보도하면서 큰 화제가 됐었습니다. 아이작 씨는 트위터가 당시 해킹된 자료를 공유하는 것에 대한 규칙을 위반했다며 제안했는데 이로 인해 자신이 해커로 취급받게 됐다고 주장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금과 변호사비를 포함해 5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CNBC 방송이 지난 14일부터 23일까지 투자 전문가 100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조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재임하게 될 기간의 증시 상황이 트럼프 대통령 때보다 나쁠 것이라는 답변이 67%를 차지했습니다. 3분의 1만이 바이든 정부 때의 증시가 트럼프 정부 때보다 더 좋을 것이라고 답했는데요. CNBC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월 취임한 이후 S&P 500 지수가 60% 이상 오른 데에는 감세 정책과 규제 완화도 한몫했다며 많은 투자자가 기업과 부유층 증세를 주장해온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을 우려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설문에서 다수의 전문가들은 내년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가 새로운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CNBC는 덧붙였습니다. 응답자의 3분의 2는 현재 3403 수준인 다우지수가 내년 말에는 35,000선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고 소수이지만 5%는 4만선까지 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유행 중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호주에서도 처음 확인됐다고 퀸즐랜드주 보건당국이 발표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지난 22일 해외여행에서 돌아온 여성 한 명이 2주간 의무격리 기간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전하면서 이 여성이 감염된 바이러스가 남아공에서 처음 발견된 종류로 최근 영국에서 확산하는 B117과는 다른 종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가 더 전염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호주에서 이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홈디포에서 판매된 햄턴 베이 54인치 마라 실링 팬 19만여 대가 사용 중에 날개가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이유로 리콜됐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올해 4월에서 10월 사이에 약 $150 가격으로 판매된 이 제품은 연방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로부터 리콜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제품은 미국에만 18만 2천여 개, 캐나다에 8,800여 개가 판매됐습니다. 이 제품을 독점 공급한 유통회사 킹 오브 팬스는 이 제품을 사용하던 중에 날개가 떨어져 나갔다는 신고를 47번이나 받았으며 이로 인해 최소 2명이 다쳤고 4곳의 주택이 파손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임스 라이스 자동차 사고 변호사, 그의 실력은 이미 인정받았습니다. 미국 전체의 상위 1% 변호사 선정, 멀티밀리언 달러 승소 변호사, 14년 연속 AB 등급 유지, 6년 연속 슈퍼 변호사. 하지만 저희 최고의 자랑은 고객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If you've been injured in an auto accident, I want you to call me. I know who the enemy is, I know how they fight, and most of all, I know how to win. 제임스 라이스 법률그룹.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어제 연방 하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서 $600의 현금 지원금을 $2,000로 올리는 그런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찬성이 275표가 나왔고요. 반대가 134표가 나왔습니다. 이 숫자를 다 합치면 409표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연방 하원의 의원 수 전체 숫자는요, 438명입니다. 그러니까 29명이 기권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이 29명이 기권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통과가 됐습니다. 원래 이 법안이 통과된 법안을 수정하는 결의안 같은 경우에는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438명의 3분의 2면은 288명인데요. 근데 이 438명의 3분의 2가 되지는 못했지만 투표한 사람, 그러니까 투표한 표결 숫자의 3분의 2죠. 그러니까 409명의 3분의 2. 그거는 473명입니다. 그러니까 2명 오버한 거죠. 어쨌든 이렇게 3분의 2가 찬성을, 표결 인원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기권을 한 사람들이 좀 도와준 꼴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9명의 기권한 의원들 중에서 20명이 공화당 의원들입니다. 그 중에는 케빈 맥카티 공화당 원내대표도 있습니다. 이 케빈 맥카티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2,000불로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했던 또 다른 항목, 불필요한 예산, 쓸데없는 예산 지출, 해외 원조 같은 이런 쓸데없는 예산을 폐지해라, 없애라, 삭제해라. 그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것들이 삭제되지 않는다면 단순하게 2,000불로 올리는 거는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실제로 그러한 서한을 만들어서 공화당 당원들한테 다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30명이나 되는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다 반대표를 던지기는 했습니다만, 근데 정작 이 케빈 맥카시 의원은 그날 뭐 팔꿈치 수술이 있다고 그러면서 이 표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자기 의사표시를 할 수 있었을 텐데 핑계대고 이제 안 한 거죠. 근데 이 표결을 안 한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이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준 셈이 됐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지금 설명드리는 이유가 이제 앞으로 연방 상원에서도 이 일이 좀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상원 의원은 100명이죠. 이 100명의 연방 상원 의원들 중에서 현재 공화당 의원이 53명이고요. 민주당 쪽 의원들은 47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쪽 의원들이 100% 똘똘 뭉쳐서 다 몰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3분의 2, 그러니까 67표를 얻어야 하거든요. 100명의 3분의 2이기 때문에. 그러면 공화당 의원들이 적어도 20명이 동조를 해줘야 그래야 이것이 통과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53명의 공화당 의원들 중에서 20명이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하자고 하니까 해주자 이렇게 할지 이걸 저희가 좀 봐야 되는 것인데 과연 그 정도가 나올 것인가. 그런데 하원에서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지만 기권함으로써 도와줬던 의원들이 있었던 걸 저희가 한번 좀 유심히 보자 이거죠. 그러면 상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찬성표를 던지지는 않지만 기권을 함으로써 표결 숫자를 전체적으로 줄이는, 그렇게 되면은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게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저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저희는 이게 600불이 2000불로 올라가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600불이라는 현금 지원금만 가지고서는 지금 코로나 경기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이 서민 경제가 회복되기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돈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거죠. 이 돈을 왜 주냐 하는 건데 왜? 국민들한테 돈을 주는 이유는 이것이 결국은 소비 경제를 다시 활성화시켜서 다시 이 경제의 순환 구조가 살아날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 그런 의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의도를 가지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돈이라는 겁니다. 1인당 600불이라는 돈은요. 경제 부양 효과를 가져올 수 없는 예산이라고 그러면 그 돈을 쓰는 거가 오히려 낭비가 돼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효과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시동을 거는데 엔진 시동을 걸려고 하는데 그 엔진이 부르부르 하다 그냥 꺼지는 이런 효과밖에 안 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경제가 살아나는 부양 효과를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는 좀 제대로 된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지난 3월 달에 1200불씩 주는 거로 통과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초창기에 왔던 이 타격과 지금처럼 굉장히 오랜 시간 장기적으로 이 경제적인 피해를 보면서 이 피해가 누적이 되어 온 이런 상황에서 이걸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는 지난번보다 더 큰 돈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거를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국가가 부채를 더 이상 지면 안 된다라는 핑계를 대야 될 때가 아닌 것 같다 이겁니다. 지금 상황은. 그렇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도 2000불 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2000불 주게 되면은 납세자 1명 2000불, 부부인 경우에는 또 2000불에서 4000불. 거기에 부양가족 1명당 600불씩 해서 4인 가족 기준인 경우에는 5200불을 주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적어도 그 정도는 되어줘야 그래야 이 경기 부양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가야 될 방향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치 매코넬 연방상원의원 같은 그런 강경파 몇 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공화당원도 그렇고 이 조 바이든 대선 후보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다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국은 2000불 올리는 것으로 가게 될 것이다. 다만 그것이 언제이냐의 문제는 있다는 것이죠. 지금 올해 안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내년 초에도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대통령 취임식이 끝난 다음에라도 이것은 언젠가 이루어질 일이다. 근데 어차피 이왕 할 거면은 그럼 좀 빨리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좀 저희는 드리고 싶은 겁니다. 미시 화장품 연말 대세일.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미시 화장품이 12월 한 달간 특별 할인과 사은품으로 고객 여러분께 보답해드립니다. FDA 승인을 받은 각종 마스크와 소독제, 다양한 화장품 세트, 염색약, 헤어케어, 바디 세트, 샴푸 세트를 30%까지 할인해드립니다. 연말연시 소중한 분에게 좋은 선물을 선사할 절호의 기회 놓치지 마세요. 가까운 미시 화장품 매장으로 직접 오시거나 인터넷으로 오더하셔도 됩니다. 또 한 가지, 이 2000불로 올리는 것을 통과시켜줘도 상원에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저희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지출정지통제법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지출정지통제법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서
나 그것을 발동할 거다라고 이제 예고한 것인데요. 이 1974년에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대통령이 의회에서 통과시킨 예산을 뭔가 이거 예산이 마음에 안 든다. 그리고 불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될 경우에 이 예산을 쓰지 않겠다라고 지목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의회에 돌려보내게 돼 있죠. 이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이니까 이것은 쓰지 않겠다라고 의회로 돌려보내는 이런 것입니다. 그럼 의회에서 다시 그것을 재의결하게 돼 있는데, 근데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 정부의 지출 낭비를 막는 것이죠. 좀 더 효율적이고 알뜰하게 정부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활동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대나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에는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2000년 전에만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2000년 이후로 한 번도 사용이 되지 않던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 이것이 사용이 되기 시작했답니다. 다시 사용이 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미 공약으로 내세웠던 작은 정부, 그리고 정부 지출, 쓸데없는 지출을 줄이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공약을 지금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2018년에 저희가 나온 기록을 보니까요, 무려 600억 달러, 의회에서 만들어진 예산안 중에 600억 달러가 이거 불필요한 거다.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지출경제통제법을 발동을 해서 이거는 우리 정부에서 이 돈을 쓸 필요 없다라고 의회로 돌려보냈고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그게 154억 달러로 줄어든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 역사상 의회가 만들어준 예산을 이만큼이나 줄여서 정부가 쓰겠다라고 이렇게까지 줄였던 역사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일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전에도 계속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또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연방 의회에서 2,000불로 올리는 것만 결의안에 집어넣고, 실제로 이번에 그렇게 했습니다. 2,000불 올리는 것만 결의안에 집어넣고 트럼프 대통령이 쓸데없는 파키스탄에 성교육하는 거 이런 거 도와주는 이런 거 쓸데없는 거 없애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하지 않고 그냥 결의안을 내밀어서 그걸 통과시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공화당 내부에서 이제 말이 많은 거죠. 아니 하라는 거는 안 하고 이건 뭐 돈 더 쓰는 것만 자꾸 올리고 이게 우리가 받아줘야 되는 것인가? 정부 이 부채만 늘어나는데 고민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공화당한테 부담을 떠안겨주고 그러면서 국민들한테는 민주당은 이 국민들한테 돈 더 주려고 하는 좋은 당이야라는 식의 어떤 정치적인 한 수를 쓴 거나 마찬가지죠. 이 공화당원들 거기 지금 속수무책인 것인데 어제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힌트를 다 준 겁니다. 설사 민주당이 그렇게 해서 법을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2,000불로 올렸지만 정작 깎아야 되는 예산은 깎지 않은 상태로 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Impoundment Control Act, 그러니까 이 지출 정지 통제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게 섹션 683조인데요. 이걸 통해서 다시 컨트롤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때 다시 또 도와주면 되는 것이라는 힌트를 이미 다 준 겁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의원들이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왜 이 공화당 의원들도 계속 부담을 가지는 것인지 참 답답한 그런 노릇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공은 지금 상원으로 넘어와 있는 상태고 상원에서 아마 오늘 내일 중에 표결이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여기 또 지금 버니 샌더스 의원이 아주 또 큰 소리 치면서 또 나타났습니다. 2,000불로 올린 거 통과 안 시켜주면 필리버스터 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냐면요, 2,000불로 올려주는 거를 연방 상원에서 통과를 시켜주지 않으면 그러면 국방수권법을 거부하겠다라고 비토를 선언한 대통령의 이 거부권 행사 저지하는 거, 이거를 도와주지 않겠다. 공화당 도와주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좀 더 지금 자세히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자면 600불씩 줄여던 거를 2,000불씩 주려고 하면 이 전체적으로 4,670억 달러의 예산이 더 필요해집니다. 4,670억 달러의 예산이 어디서 나오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9천억 달러 선으로 잡지 않았습니까? 1조를 넘기지 말자라고 이야기해서 그래서 1조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9천억 달러 선에서 지금 협상이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여기에 4,670억 달러가 얹어지게 되면 1조 3,600억 달러가 되는 거죠. 이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비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해외 원조 퍼서 주는 거 이거 다 없애라고 한 그 항목들 전부 다 지워봐야 이게 1,000억 달러도 안 됩니다. 한 500억 달러도 안 됩니다. 굉장히 비중이 지금 적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안 띄고 그냥 이렇게 숨어서 들어갔던 것이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 4,670억 달러의 예산을 더 얻는 부분이 이 공화당 상원의원들한테는 엄청나게 큰 부담이 되는 것이죠. 1조 달러 넘기지 말자고 했는데 그 보통 넘기는 게 아니라 훌쩍 넘기게 생겼으니 이거를
받아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받아주기 어렵다, 이렇게 지금 입장이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미치 매코넬 상원의원 입장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미치 매코넬 상원의원의 영향을 받는 다른 공화당 의원들 적지 않습니다. 이 의원들은 2,000불로 올리는 것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을 철저하게 지지하고 따르는 상원의원들 있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있습니다. 이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서 통과시키도록 돕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것인데, 이게 지금 어그적거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그 상황에서 지금 버니 샌더스 의원이 2,000불로 올려주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비토한 거 뒤집는 거를 그냥 내버두겠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국방수권법을 트럼프 대통령이 비토를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230조라는 통신품위법이라는 이 230조를 폐지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국방수권법 통과시킬 수 없다라고 비토를 했는데, 이거를 지금 그냥 내비두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방수권법을 만약에 그냥 내비두면, 비토된 상태로 내버려두게 되면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당장 군인들이 월급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방 예산이 돌아가지 않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 국방비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게 되면 안보에 구멍이 생길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한 지금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공화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특히 방산 관련해서 이 후원을 받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 국방수권법 반드시 재결의해가지고 통과시켜야 하는 것인데, 가뜩이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비토해가지고 골치가 아파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지금 샌더스 의원까지 들고 나와가지고 2,000불 이거 경기부양법 이거 안 해주면은, 그러면은 국방수권법 그냥 비토된 상태로 내버려두겠다라고 으름장을 놓고 나오니 이게 더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당한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이제 와가지고 2,000불 올리는 거 오케이 하고 찬성표를 내주자니 본인들이 정치적으로 게임에서 지는 꼴이 돼버리고, 그렇다고 반대를 하자니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켜야 하는 그런 부담에서 지금 자유롭지가 못하고, 이런 지금 진퇴양난의 입장이 돼버린 것이죠. 지금 민주당의 정치 공세가 이렇게 강하게 지금 몰아닥쳐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엑싯 플랜, 이게 탈출 계획을 이미 다 만들어 놓고 어제 다 발표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해줘라, 2,000불로 올리는 거 해줘라, 이미 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거를 지금 공화당 의원들이 지금 못 알아듣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답답하다. 만약에 샌더스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제대로 길게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올 회기 안에 이게 통과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내년으로 이 법안이 넘어가게 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의원들이 바뀌게 됩니다. 내년 1월 3일 날 새로운 의원들이 취임을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새로운 의원들이 이 법안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좀 상황이 좀 달라지게 되죠. 더더군다나 상원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비 퍼듀, 이 조지아주에 2명이 지금 결선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1월 5일 날. 그중에서 데이비 퍼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로 임기가 끝납니다.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내년 1월 3일부터는 상원의원이 아니게 됩니다. 1월 5일 날 이제 결선 투표를 해서 당선이 돼야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그렇게 되면 공화당 입장에서는 상원 의원의 의석이 하나 줄어드는 것이죠. 지금 한 명이 아쉬운 상황에서 공화당 상원 의석이 하나가 줄어든 상황으로 1월 3, 4, 5일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화당 상원도 2중, 3중으로 지금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더 이상 고민할 게 아니라 이쯤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짜놓은 계획들을 이해하고 순응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왜 자꾸 그 판에 뛰어들지 않고 홀로서기를 자꾸 하려고 하는지 저는 그 부분도 상당히 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어쨌든 저희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관련된 소식들 발전되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불타는 곱창이 해서 정말 맛있는 불타는 해물찜. 펜실베니아 주에서는 지금 또 새로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주 의원들이, 공화당 의원들인데요,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광범위하게 조사를 다 해봤더니, 지난 11월 3일 날 투표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조사를 다 해봤더니 투표 용지 숫자, 실제로 이제 각 카운티별로 개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개수를 한 투표용지 숫자는 696만 2,607표가 나왔는데, 그런데 슈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실제로 유권자들이 표를 집행을 했다 안 했다라고 이제 전산으로 기록하는 이 슈어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투표를 한 사람 숫자는 676만 230명밖에 안 된다.
무려 그 차이가요, 20만 명이 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대통령 선거만 놓고 이야기를 하면 각 카운티에서 집계한 숫자를 센 표수는 693만 1060표였다고 하는데, 슈어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투표를 한 유권자 명단 이름은, 이 숫자는 676만 230명.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것도 역시 17만 830표 차이 나는, 17만 표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표한 사람보다 17만 장이 더 들어갔다라는 거죠. 투표용지가. 대통령 선거에. 이 펜실베니아주 같은 경우에 주 국무부에서 최종 발표한 거를 보면은 8만 표 차이로 바이든 후보가 이긴 것으로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8만 555표 차이로 이겼다고 발표가 됐는데, 유권자보다 더 많이 지금 투표 용지가 발견된 게 결국은 17만 장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2배가 넘죠. 표 차이에 2배가 넘는 숫자가 나온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불완전한 상태를 가지고 그냥 성급하게 바이든이 이겼다라고 결과를 내놓고 인증을 한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주장입니다. 물론 펜실베니아주 국무부에서는 그거 거짓말이다, 자기네들은 결백하다, 이거 그런 오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만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죠. 구체적으로 증명을 해줘야죠. 실제로 여기 펜실베니아주 주 의원들은 구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기록을 가지고 지금 내밀은 것인데, 그걸 거짓말이라고 무작정 이야기하면은 그것이야말로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에 대한 정당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이고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본인이 민주당 주지사고 아무리 본인이 민주당 소속의 주 국무장관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빤히 발견될 수 있는 자료가 빤히 있는 거를 거짓말로 이렇게 증거를 내놔서 거짓말로 이를 처리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펜실베니아주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는데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펜실베니아주 공화당 의원들은 별도로 모임을 가지고 이미 선거인단 명단을 만든 바 있습니다. 이 펜실베니아주 공화당 의원들이 만든 선거인단이 1월 6일 채택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17만 장이나 더 나온 선거용지로 당선이 됐다라고 이야기한 바이든 후보 즉 당선됐다라고 이야기한 이 주 정부가 이야기하는 선거인단은 용납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에 일어나게 될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줄리아니 변호사가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나면은 아마 엄청난 폭발적인 일들이 발표가 될 거다라고 예고를 했는데, 사실 그 중에 하나라고 지금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이번 선거에 부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로도 작용이 될 수 있을 뿐더러, 실제로 선거인단이 민주당 쪽 선거인단이 아니라 공화당 쪽 선거인단으로 뒤집히게 하는, 단순하게 선거인단을 거부하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공화당 쪽 선거인단으로 뒤집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좀 메가톤급 폭로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 단위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부정선거를 바로잡고 대통령 선거 결과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변호사도 열심히 법정 싸움하고 있고, 또 뭐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열심히 또 뛰고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주의회에서 어떤 활동을 벌여주느냐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결국 이러한 증거들과 자료들이 1월 6일 날 선거인단 투표를 개표할 때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엄청난 힘을 실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펜스 부통령이 그 자리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선거인단은 거절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할 명분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노력입니다. 다른 주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움직임들이 있을 것으로 제가 예상이 되는데, 어떤 움직임들이 또 나올지 저희 좀 지켜보도록 하고, 또 새로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기 환자를 위한 출입구 따로 있습니다. 김시현 내과.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드. 지금 주문하세요. 베너앤프린트. 어제 연방재무부에서 중국 회사에 투자하는 거, 이거 지금 금지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발표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에 서명을 한 행정명령이 있는데요. 이 중국 군대, 인민해방군이죠. 이 중국 군대와 관련되어져 있는 중국 기업들에 투자하지 마라, 미국 국민은. 그런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국방부에서 이런 기업이 31개가 있다라고 명단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31개의 기업에 대해서는 미국 국민들은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어제 재무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것이 그냥 단순 직접 투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31개 기업의 자회사들, 계열사들도 투자해서는 안 된다라는 지침을 내놨습니다. 훨씬 더 강력하게 지침을 내놓은 것이죠. 거기에다가 지금 상장 지수 펀드, 인덱스 펀드 이런 데에도 전부 다 적용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 회사의 주식을 직접 산 것이 아니라 인덱스 펀드 같은 간접 투자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인덱스 펀드는 그 회사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개의 회사들의 주가들을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처리하는, 어쨌든 간에 그 회사에 투자 효과가 있는 이제 간접 투자인 것이죠. 이런 것들까지도 전부 다 제재 대상에 올려놓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만약에 주식하시는 분들 이 소식 들으신다 그러면은 하루속히 좀 확인하셔서 본인의 투자 금액들이 혹시 이런 인덱스 펀드라든가 아니면은 상장 지수 펀드라든가 이런 여러 펀드들에 들어가 있는 이 투자 금액들이 이 중국 회사들, 중국 군대와 관련되어져 있는 회사들과 혹시 연관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펀드 매니저들한테 확인하셔가지고 관련되어 있으면 전부 다 빼셔야 됩니다. 이 법은 1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1월 11일이 되기 전에 하루속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중국이 상당히 많이 강성해지면서 공산주의에 대한 위기의식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소련이 붕괴할 때만 해도 역시 자본민주주의 혹은 자유민주주의 체계가, 자유시장 체계가 결국에는 살 길이다. 인류가 살 길이다.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실패작이다. 이런 결론을 저희가 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세상이 바뀐 겁니다. 사실 당시 미국에서는 이른바 핑퐁 외교라는 거 통해서 중국에다가 이 자본주의 사상을 좀 심어주려고 했었죠. 러시아도 자본주의 사상을 심어줘서 스스로 붕괴시켰으니까, 자본주의의 맛을 보더니 이 사회주의가 붕괴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자본주의의 맛을 보면은 분명히 국민들이 눈을 뜨게 될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사회주의 체제,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콜라 맛 보면은 중독될 거다, 뭐 이런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랬는데 구소련은 그렇게 됐는데 중국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중국은 오히려 이 개방 정책이라는 걸 쓰기 시작했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경제 개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잠들어 있던 용을 깨운 꼴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급속도로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미국을 앞지르는 경제 대국이 될 것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성장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공산당 일당 체제라는 것이, 이것이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지금 발전하고 있고 정치적으로는 공산당 일당 체제인 이런 괴물 중에 괴물이 탄생을 한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여기에 과연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이 부분 상당히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200만 명 가까운 중국 공산당원 명단이 공개가 됐는데, 그 명단에 보니까 무려 이 미국에 있는 주지사가 20명이 넘는 주지사가 포함이 되어 있더라.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공산당이 상당히 많이 전 세계적으로 여기저기에 지금 깊숙이 박혀 들어가 있어서 활동들을 하고 있고,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선동선전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더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건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이거 어떻게 바로잡을 거냐. 누가 황제가 되던 백성들은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공산당 일당 체제는 이 황제가 다스리는 시스템하고는 좀 다릅니다. 일단 저희가 가장 심각하게 우려하는 부분은 자유가 많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제재하는, 통제하는 국가 시스템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 가지 것들이 없어집니다. 심지어는 발언의 자유조차도 없어집니다. 이 언론의 자유 이런 거 없습니다. 종교의 자유 가장 먼저 없어질 겁니다. 우리가 누렸던 이런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많이 빼앗기게 됩니다. 공산주의 사회로 들어가게 되면. 왜? 유물론적인 사상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 사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누렸던 수많은 정신적인 자유, 좀 더 깊숙하게 이야기하면 영혼의 자유, 이거를 다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죠. 심각한 문제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할 때인데 우리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과연 제대로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 다시 한번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 심각한 시기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선거가 벌어졌고, 이 심각한 시기에 지금 미국은 사회주의로 가느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느냐의 싸움을 지금 국내에서 벌이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정신 차리고 지켜봐야 된다는 것이죠. 다행히 인도가 지금 중국에 맞서서 지금 일어나고 있고, 호주도
지금 미국과 연대해서 중국을 제어하려는 그런 대열에 지금 합류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정작 이 미국 내에서는 지금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번 선거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왔던 것입니다.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당장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때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 모두가 힘겨웠던 2020년 한 해를 되돌아보며 그 안에서도 사랑과 위로와 감사를 찾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나누시길 원합니다. 소프라노 민복희, 강지영, 테너 이태환, 김정균, 피아니스트 남예린, 그리고 서은석이 지휘하는 파라클래시스 심포니가 위로와 감사의 시간을 선사해 드립니다. 그 찬양으로 회복되어지는 시간 와서 꼭 봐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미주 한인문화재단이 주최하는 이번 음악회는 뉴스앤포스트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됩니다. 예,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홈디포에서 지난 4월부터 10월 사이에 판매됐던 실링팬, 그러니까 이 천정에 다는 선풍기죠. 이 천정에 다는 선풍기 햄턴 베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거랍니다. 54인치짜리 길이라고 하고요. 마라 실링팬이라는 것인데 이 마라는 원래 중국 브랜드인데요. 아마 OEM으로 판매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마라 제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하고 어쨌든 이 햄턴 베이 54인치 실링팬 이것이 지금 문제가 돼서 리콜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6개월 정도밖에 판매가 되지 않은 것인데 그 사이에 47건이나 사고가 보고가 됐다고 하니까 이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2명이 다쳤다고 하고요. 이 천정에 달아놓은 팬이 돌아가다가 날개가 떨어져 나왔다 그러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상당히 좀 걱정이 될 만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이왕 이렇게 된 김에 한번 가정 내에 있는 그 가전 도구들, 집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 혹시 문제 없는지 점검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침 또 연말이기도 하고요. 가정 안에서 우리 가족들이 사용하고 있는 물건들이 정말 안전한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 해봅니다. 뉴스앤포스트에서는 그 연말 송년을 맞아서 이 미주 한인문화재단이 주최하는 송년음악회 파라클래시스를 생중계해드립니다. 저희 뉴스앤포스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생중계해드립니다. 내일 저녁 7시입니다. 동부표준 시간으로 내일 저녁 7시고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유튜브를 통해서 음악 들으시고 좀 마음의 치유를 받는 힐링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파라클래시스라는 말 자체가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음악들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저희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음악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13곡의 성가곡들이 연주가 됩니다. 정말 주옥같이 아름다운 곡들입니다. 들으시면 반드시 은혜 받으실 수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음악회가 진행되는 동안에 직접 와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연주하는 연주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기량이 뛰어난 성악가들이 연주해드리고요. 또 아틀란타에 있는 많은 연주자들이 이 코로나 속에서도 연주할 기회를 만들어 보겠다고 어떻게든 애써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서도 어찌됐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활용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고 위로를 전하려고 하는 이 음악인들이 있다는 것, 그들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 사회는 따뜻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들이 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응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다고 하면 그러면 그 기쁨과 그 위로와 또 그 감동이 훨씬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